여러분 안녕하세요. 펀업부동산 투자 김보선입니다.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2.4%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니까요. 수도권이 평균 2%가 넘게 올랐고 지방광역시와 시군도 나란히 2%대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세종시라든지 경남 거제시 등 일부 지방에서 큰 개발이 좀 있었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도심 지역의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 따라서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혹시 공시된 가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꼭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의 공시 가격이 어떻게 또 책정이 됐는지 관심 있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1시간 동안 분양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양닷컴 노철호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 시간 저희가 전국에 있는 분양 현장 중에서 핫한 지역만 골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에 있는 매물인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현장은 도심권에 있으면서 북한산 자락에 위치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분양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련된 분양 현장 먼저 화면을 통해서 간략한 개요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양 현장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도남동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입니다. 대지 면적 기준 13,221제곱미터이고요. 건축 면적은 3,333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급 규모 6개 동에 총 192세대가 있는 구조이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0 그리고 11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2013년 1월 이번 달에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입니다. 자, 30분 동안 노철호 이사님을 통해서 이곳 물량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시청을 하시면서 혹시 분양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알토마토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838번을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코드 번호 195번 입력하시면 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 이어지는 리얼 궁금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에 관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토마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많은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물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도남동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좀 현장 사진을 보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직접 오늘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가볍게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이게 지금 도남 신일 해피트리 바로 정문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지금 입구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바로 네. 이 입구에 직전 오기 전에 주차장 입구는 별도로 있어서 차량이 지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통제가 잘 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3년 1월에 입주를 하는 현장이니까 한참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이것은 올해 입주하는 만큼 거실 전경을 좀 담아봤는데요. 발코니 확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진에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사한 톤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실크 벽지를 활용해서 굉장히 좀 넓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감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타입으로 보자면 그 A타입인데요. 30평대 A타입인데 지금 이 공간이 드레스룸입니다. 근데 네. 제가 왜 이 사진을 담아왔냐면 모델하우스를 여러 군데 이제 보게 되지만 드레스룸은 기본적으로 안방에 딸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네. 옷을 이렇게 거치한 이후에도 이 창문 밑으로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단순히 옷만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담아봤고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부엌 모습인데요.
다른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빌트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좌측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식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싱크대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장식장 자체가 빌트인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부들을 위한 수납 공간으로서 상당히 주요한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안방에 딸린 부부 욕실 전경인데요. 기본적으로 안방에는 고급 비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런 모습, 전체적인 화장실 분위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개 정도의 욕실이 예,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안방에 예, 있는 욕실을 예, 확인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꾸며졌는데 사실 이 사진에는 담아보지 못했지만 좌측에 이제 어린이들을 놀게 하고 지켜보는 부모들의 공간이 네. 나무 공사로 잘 테라스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이쪽 좌측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자녀분들은 특히 이제 학교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시게 되는데 서울 정덕 초등학교가 걸어서 한 3, 4분 정도 거리니까요. 네. 굉장히 가깝고 정덕 초등학교 옆에 지금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설 유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병설 유치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덕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년대, 60년대 정확한 것은 46년도군요. 정확하게 40년도에 지어져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역사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전경 자체가 굉장히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볼 정도로 예스러움과 현대화 잘 조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초등학교를 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전체를 담기 위해서 사진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잘 눈에 들어보시지 않겠지만 성신여대 입구역이 바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성신여대 바로 옆에 있는 유타라는 어떤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타 쇼핑몰에는 다양한 쇼핑몰 시설뿐만 아니라 CGV 영화 공간이 있어서 문화시설을 즐기는 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이라고 해서 바로 이게 2014년 9월에 개통을 하면 동시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성신여대 입구역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담아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순차적인 사진 전경을 통해서 아파트 외부의 모습,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 매물이었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느낌과 함께 빌트인 시설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있다는 점까지 마지막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매시간 분양 현장에 소장님들을 또 저희가 만나서 어떤 또 매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다고요? 네네. 어떤 분을 만나보신 건가요? 신일 해피트리 장성우 분양팀장님의 인터뷰를 좀 실어봤는데요. 잠깐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남동에 위치한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는 한국도시 신탁에 진행을 하고요. 세대수는 84평방미터, 구 33평형이 96세대, 그 이후 40평대는 96세대, 토탈 19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초 분양가 대비 분양가를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시공 후 분양이라 1월 말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년 된 아파트가 85회배당 5개 실거래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평당 1,500인데 저희 도남동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는 평당 1,200만 원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우 도남 신일 해피트리 분양팀장님의 말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부터 분양 가격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남동에 있는 일단 매물이에요. 성신여대 입구 쪽에서 일단 가깝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해화 쪽으로도 대학로 쪽으로 진출입도 편한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입지적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특징은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시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도남동 583번지 일대니까요. 네. 지금 이 위축으로 보이는 라인이
외곽 순환, 그러니까 내부 순환도로입니다. 네. 내부 순환도로 정릉 IC를 통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현장까지는 차로 5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니 좀 반대로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하철역이 저희 현장이 지금 보시는 곳이 현장이 되겠고요.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때는 저희가 그 성신여대 입구역이 도보로 5분,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입지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상위에 있는 곳이 북한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현장에서 바로 그 흥선사라고 절이 있는데 절을 통해서 북한산으로 들어가는 산책로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곳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광화문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그 해화동을 거쳐서 창경궁과 동서문로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기름 뉴타운과 미아 뉴타운으로 이어지는 동선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입지 특징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의 입지와 유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성북구 하면은 어떤 부천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삼청동. 네, 삼청동에 그 삼청동의 입지와 동일한 입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청각의 입지를 좀 보시면요, 대부분 북한산과 바로 연접돼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배산 임수의 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는 어떤 주택들이 질비하냐면 외교관 사택들이 네. 거의 다 질비하게 돼 있고, 대기업 총수들의 그 사는 지역까지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북한산 자락이 주는 어떤 자연 친환경적인 면과 그 다음에 어떤 도심 접근성이 비록 도심에 살지만 도심과 같지 않은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는 입지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현장 또한 동일한 어떤 입지 가운데 대외 그 대중교통으로서는 내부 순환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도심권이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해화동이라든지 삼성동과 인접한 곳에도 도남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심 안에 있으면서도 주변에도 예스러운 그런 분위기까지 갖춘 곳이 이곳만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주변적인 어떤 입지를 좀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아파트 내부의 모습이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조감도 또 평면도를 보면서 내부의 모습까지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모습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이렇게 중앙 광장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사진에 담았듯이 이쪽이 이제 아파트 주출입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 주차장 입구인데요. 이 특징적인 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아까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 대부분 산을 뒤로 하고 있어서 다른 곳은 이렇게 높은 평면 가운데 이렇게 지대를 살려서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똑같은 산 아래에 있지만 전 지역이 지금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를 이용하는 주차 대수도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다른 단지들은 산을 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는 그 지층이 아닌 것 같지만 뒤를 통해서 보면 높은 옹벽으로 쌓여 있어서 시야를 상당히 가리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대가 남향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시야가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조감도의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로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으면 지상에는 차가 없는 어떤 네, 깨끗한 그렇습니다. 환경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세대당 1.7대가 넘으니까요. 주변엔 네. 거의 1대1 주차 공간인데 지금 이런 평면에 배치를 함으로써 주차 공간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감도에 이어서 평면도를 좀 보면서 어떠한 타입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주력 평형대가 우리 가장 선호하시는 30평대 타입이다 보니까요. 두 가지 타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A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전형적으로 현관을 들어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3.5베이 구조라고 보통 네. 평면을 합니다. 지금 공간이 3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안방 공간도 일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는 가장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보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형태고요.
아까 사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옆에는 바로 별도의 또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을 보시면요. B타입인데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사각형, 정사각형엔 직사각형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상당히 거리가 큽니다. A타입에 비해서. 그래서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넓은 개방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쪽에 별도의 그 어떤 그 마스터룸, 안방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타입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아파트 전경을 함께 살펴봤고요. A타입과 B타입을 통해서 평면도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타입별로 빌트인 되어 있는 시설들은 또 같은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A타입과 B타입은 다 동일한데 B타입에만 붙박이장이 하나 더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빌트인된 시설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부님들 공간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엌에는 아일랜드 주방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구 쿡탑과 가스 오븐 레인지, 인덕션 쿡탑, 그리고 식기세척기, 풋밸브, TV, 주방 TV폰 등 주부들이 선호하는 그 다음에 아까 사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수납 공간이 빌트인 되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어떤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새 아파트인 만큼 아무래도 아파트 내부의 빌트인 시설 어떤 지역보다도 또 우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매물의 전반적인 좀 특징을 살펴봤고요.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분양 가격은 어느 정도 선인지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는 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아파트니까 기본적으로 과거로 돌이켜 보면 신규 아파트가 주변 분양가보다 늘 비싸서 네.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같이 동반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였는데 요즘 같아서는 신규 아파트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수요자들에게 어떤 어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물건 또한 그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입별로 이렇게 A 타입은 64세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분양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그 기준층과 2층과 기준으로 해서 최초 분양가가 4억 6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를 앞두고 우리가 한 10% 정도 할인을 해서요. 4억 2천 정도에 공급이 돼서 우리가 3.3제곱미터당 해보면 1,2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타입 A타입은 그렇고 B타입은 그렇습니다. 근데 B타입 같은 경우도 1,262만 원. 약간 뭐 비슷하거나 좀 저렴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가 지금은 빌트인 그 모든 시설을 우리 확장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1,200만 원대 중반의 분양가가 되어 있다라고 분양가를 분석해 볼 수 있고요. 네. 서울의 전체적인 평균 시세가 1,500만 원 이상이니까 단순히 물론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크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울 지역에 1,200만 원대 신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큰 어떤 부담감 없는 수준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전반적인 평균을 벗어나서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군들 안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네네, 그게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대면은 예. 한 어느 정도 선으로 판단하세요? 예, 그래서 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분양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도남동 예, 일대에 있는 주변 분양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남동 신일 해피트리가 이제 1,200만 원 중반대의 분양가를 선정되어 있고요. 세대수를 비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아파트들은 다 500m 전방에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도남동 이스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입구가 300m 거리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그런 아파트인데요. 세대수 규모도 194세대고요. 입주 예정일은 주변 비교 대상 아파트 중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공급된 아파트입니다. 2010년 12월에 공급됐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도남동 포스코 더샵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도남동 한신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교 포인트가 뭐냐면 세대수나 이런 것들은 다 비교 가능하고요. 입주 예정일이 2014년, 10년, 6년, 2년입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는 아까 강조드렸듯이 평지에 있기 때문에 1.7대입니다. 다른 데들은 거의 1대1의 정도 어떤 공급이 되는데 지금 평균 현재 2014년 1월 KB 시세 제가 직접 다 조사했을 때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대, 뭐 비싸 1,100만 원대 후반,
1,200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신규 공급된 아파트가 1,200만 원대 중반대인데 2년 전, 3년 전에 공급된 아파트의 지금 현재 시세가 1,500만 원대니까 단순 비교해도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네. 오히려 굉장히 저렴한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수 브라운스톤을 겨냥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 가격을 제시한 것인지 지난 2010년에 입주를 시작한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평당 가격 3.3제곱미터당 가격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보다는 물론 비쌌지만 가격 그 입주 시기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또 감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양 가격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 입지적인 특징 앞서 살펴봤는데 네네.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주세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미흡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물건 중에 산을 끼고 있는 이런 명산을 끼고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주거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반경 2km 내에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아점에 그 기름 쪽에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그리고 이마트와 그다음에 이제 해화동에는 서울대학병원과 고대 안암병원 등 대형 이 병원들이 잘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콘텐츠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요. 삼청동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삼청동의 카페 골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북촌 한옥마을 등 굉장히 다양한 문화 인프라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사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940년대 공급된 정덕초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고와 대일외고 등이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성균관대나 해화동에 있는 다양한 이 대학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성신여대역이 있지만 잠깐도 아까 사진에 설명했지만 그 신설 우위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아리랑 고개역이 신설되면서 역사 자체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 우이 신설 경전철에 관해서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다른 저희가 매물을 보면서도 우이 신설간 경전철 개발 호재에 관한 얘기는 여러 차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성신여대의 도보권에 있는 매물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지하철 노선에도 추가가 되는 네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그만큼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경전철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미쳤던 영향이 컸는데요. 그것을 그 경전철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경전철 종합 계획에 관한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2008년 11월에 총 7개 노선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이신설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DMC 모노레일, 목돈선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연두색 불이 켜진 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기본 계획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란색은 이제 어떤 그 설계를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가 제일 최초로 착공을 시작해서 2009년 착공을 시작해서 2014년에 완공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림선이나 동북선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추진 결정이 된 거고요. 요 나머지는 서울에서 검토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경전철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 당시에 굉장히 컸지만 지금 착공해서 공사하는 것은 우이신설선이 거의 유일하게 하나고요. 나머지들은 2017년까지 전체적으로 경전철을 완성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더딘 속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노선을 보시면서 향후에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어떤 정보로서 잘 활용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우이 신설간 경전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우이 신설간 경전철은 또 어떻게 좀 구성이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분양 현장에 대해서 분양 현장에 우이 신설 경전철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 노선도만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이 신설 경전철 노선도를 보시면요, 총 13개 역입니다. 13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 맨 위에가 우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많이 MT로 가던 그 정릉 그 유원지죠. 네. 네,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맨 끝에 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총 3군데 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 4호선, 그 다음에 보문역에서 지하철 6호선, 그 다음에 신설동에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환승하게 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역이 아리랑고개역이 10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소개하는 물건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역이 신설되고 성신여대역이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이신설 경전철 부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효과는 이미 이 인근 일대에는 지하철이 타기에 용이한 지역인데 저 위쪽으로 갈수록 동덕여대 인근이나 그쪽 일대가 원래 지하철이 없었던 곳이라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성신여대역에 이어서 우이 신설간 경전철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 아리랑 고개역까지 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점, 역세권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중에서 아마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남동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에 대한 분양 물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포인트만 한 가지씩 좀 짚어주세요. 예,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양 현장을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될 점이 첫 번째로 이제 그 산을 둘러싼 북한산 국립공원을 둘러싼 희소성입니다. 우리가 한강 조망이 희소하듯이 그 서울 시내에 있던 위치할 수 있는 산 중에 가장 희소성을 갖는 것이 바로 남산과 오늘 소개했던 북한산 국립공원인데요. 그 주변을 그래서 상당히 부촌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측면에서 2010년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 비해서 3.3제곱미터당 최고 22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점이 어떤 실제 그러니까는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이경전철 소개해드렸지만 새롭게 이제 경전철이 2014년에 개통을 함으로써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동선 설명할 때 그 지금 기름 뉴타운과 미아한 뉴타운 등 주변에 이제 크게 개발한 지역들이 개발 완성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것들이 개발의 어떤 축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어떤 평면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 위에 건설이 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그 옹벽을 치거나 구조상 좀 불편함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오늘 소개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지에 건설함으로써 주차 공간도 용이하고 모든 것이 남향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이 2013년 1월에 입주하는 만큼 최신 시설과 최신 빌트인 시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총화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분양 정보 여러분께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토말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거나 서울 전화 022128-3838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코드번호 195번 입력하시면 자세한 상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분양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 리얼 궁금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